WHO에서 0.5% 정도의 질병 부담이 있답니다. 뇌전증.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만성질환의 하나이고, 그러나 70% 이상 약물 치료로 양호하게 발작이 조절이 됩니다. 이런 발작의 자체 극복에 약을 잘 먹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낙인은 뇌전증 환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차별의 낙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뇌전증의 날도 제정을 해놓고 특혜가 생기고 뇌전증 협회도 생기면서 뇌전증의 인식을 증식시키기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해왔고, 그 앞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이번 행사는 이런 활동의 일환의 방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인해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뇌전증 지원센터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로봇 수술 장비 도입 등 의료 환경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뇌전증에 대한 과도하고 막연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의원입니다. 뇌전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병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움도 겪고 계십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뇌전증 관리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편견과 차별입니다. 많은 뇌전증 환자들이 넓고 강고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려서 사랑을 잃고 직장을 잃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 지원법의 공동 발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편견의 연막을 걷어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 환우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뇌전증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 또 의사 선생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전증 인식제고 특별 공로상, 뇌전증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할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 허경 감사드립니다. 네, 전달해 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수님. 네, 상당히 기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나를 또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도 큰 상을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의미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뇌전증의 연령별 발생률을 확인해 보시면 75세 이상에서 뇌전증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뇌전증의 발생과 유병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75세 이상의 뇌전증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뇌전증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뇌경색과 치매와 같은 만성 중추신경계 질환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뇌전증의 발생과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전증 지속 상태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6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1년 사망률은 한 25%, 그리고 의료비는 전체 희귀 질환 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질병 부담은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남자에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표준화 사망률은 연간 인구 10만 명당 약 한 1.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뇌전증을 개명한 거로 인해서 뇌전증 환자들이 어떤 우울증도 줄어들고 낙인감도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려고 했더니 도대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일반 대중 인지도가 낮아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뇌전증 환자들은 낙인감이 심한 환자가 개명한 거를 아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데 간질이라는 게 싫은데 뇌전증이라는 것으로 좀 도피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호응을 하지만 이게 뇌전증이 그 사회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이게 뇌전증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받는 그 낙인감은 여전하더라고요. 낙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 뇌전증에 대한. 그래서 정보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많이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국내 환자 수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환자 수를 가지고 있고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작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기준상 저는 장애 판단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전증 발작이 없는 상태로 삶의 대부분을 살아가기 때문에 웬만큼 사람들은 장애라고 판단될 만큼의 이제 기준을 못 미치지만 사실은 장애까지는 이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의 정의를 조금 더 넓게 세워서 그것 때문에 간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수행이 이제 완전히 제한되거나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뭐 낙인감이나 우울감, 사회적인 활동 제약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기준을 재정립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준도 좀 더 완화되고 그리고 장애 혜택 받을 분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그리고 요원한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이 일어날 거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그로 인해서 받고 있는 차별, 낙인 이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질병을 드러내는 것 자체로 뭐 결혼이 파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업에 잘릴 수도 있고 그 상실감들이 너무나 크죠. 모든 장애들 다 그렇지만 뇌전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뇌전증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인데 이게 2급부터 5급밖에 혜택을 안 주고요. 그것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의무 기록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서 장애 발작이 얼마나 있었어요? 짧은 진료 시간에 얘기를 하면 없었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하다 보면 그게 제로가 되고 카운트가 안 되면 발작 장애 등급이 깎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담당 선생님한테도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또 그에 따라서 장애 판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뇌전증 지원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끝날 때까지 노력해야지 다음 얘기 또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